안녕하세요. 리프성형외과 김기업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면거상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성형외과 의사들이라면은 공부하고 반드시 한 번은 읽어보는 엘저비어사의 플라스틱 서저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안면거상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전반적으로 피가 안에 고이면서 부풀어 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생기는 혈종이 가장 많은 합병증으로 나타나 있고 2에서 3% 정도라고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성 환자분들보다는 남성 환자분들한테 좀 더 나타나기가 쉽고 수술 중에 꼼꼼한 지혈과 혈압 조절을 통해서 예방이 좀 가능한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통 목 수술하고 같이 병행했을 때 좀 더 나타나기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압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 당일날까지도 혈압약을 복용하고 오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술 전에 아스피린 내지는 항혈전제처럼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약을 복용하셨다면 수술 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중단하고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영양제 중에 우리가 홍삼, 한약, 인삼, 오메가3 이처럼 피를 묽게 하는 성분의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다면 이 또한 수술 전에 중단을 하고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를 꼭 복용하셔야 하는 분들도 수술하러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 전에 일주일 정도, 또 길게는 수술 후에 3일에서 일주일 정도까지, 토탈 한 2주 정도가 되겠죠, 길게는. 그 정도까지 약을 중단해도 되는지 사전에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진료를 보고 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수술 후 첫 12시간 정도에 혈종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당일날 피주머니도 하고 가시고 압박 밴드도 하고 가시는데요. 일단 혈종이 발생하였다면 얼른 배액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얼굴이 심하게 부어 오른다거나 하시다면 꼭 수술한 병원에 연락을 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감각신경 손상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박리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감각신경 부분이 다칠 수가 있는데요. 말초 부분이 다치게 되겠죠. 주로 볼 전면 부분에 감각신경이 다치게 되고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3에서 6개월 내지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정상 상태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다치기 쉬운 부분이 귀 뒤쪽으로 올라가는 신경이 하나 있는데 큰 신경 가지 중에는 대이계 신경이라고 목 쪽에서 귀 뒤쪽으로 올라가는 굵은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 가지들은 귀 쪽에 귓바퀴나 귀 앞쪽, 귀 뒤쪽 이 부분의 감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면거상 수술과 목거상 수술을 같이 진행하신 분들한테는 귓바퀴나 귀 앞 뒤쪽으로도 감각이 좀 떨어지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을 하시게 되지만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된 거는 안면신경 손상인데요. 우리가 수술 직후에도 입술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입술이 삐뚤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수술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주로 국소마취로 인한 현상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라면은 보통 12시간 정도면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또 강하게 당겨 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경이 놀라서 움직임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은 또 한 몇 주 정도 지나면은 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끔찍한 얘기지만 안면신경이 박리 중에 끊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안면신경을 보시면은 주로 우리 볼 쪽에 담당하는 안면신경 가지들은 굉장히 여러 잔가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가지가 한두 개 다치더라도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턱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이나 이마 쪽으로 올라가는 안면신경을 다치게 되면은 회복이 영구적으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저희 의사들도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조심해서 수술을 진행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수술 받으셨는데 초기에
입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비타민 B 섭취하는 것도 제가 좀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비타민 B가 신경 재생하는데 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시로 입술을 이렇게 많이 힘줘서 움직임으로써 좀 더 이런 신경 회복이 빨리 될 수 있게 자극을 계속 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불만족스러운 흉터 부분인데요. 우리가 안면거상 수술을 할 때 절개선의 위치를 잘못 넣었다거나 귓볼이 변형이 됐다던가 칼기가 생겼다던가 절개선 흉터 부분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면서 비유성 반응이 생겼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과도하게 피부 조직을 잘라내서 그 센 장력에 의해서 흉터가 벌어진다던가 그 주변으로 머리카락이 빠진다던가 또 피부 색깔이 하얗게 탈색소화 된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흉터 부분들은 6개월, 1년 이상 지나면은 많이 옅어지고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혹시 수술을 받으셨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흉터 부분이 개선이 잘 안 된다던가 칼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탈모인데요. 우리가 안면거상 수술을 할 때 귀 앞을 지나서 이 머리 안쪽으로 절개선이 올라갔을 때 주로 발생하기 쉽습니다. 당기는 힘이 과하게 작용했을 때 이 스트레스를 인해서 탈모가 생기기가 쉽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귀 전반부에서 헤어라인을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수술을 해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머리카락 안쪽이 빠지는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 손실, 괴사 부분인데요. 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됐을 때 나타나기 쉬운데요. 피부에 과도한 장력이 걸렸다던가 피부 박리를 너무 얇게 했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종이 생겼다던가 우리가 수술 후에 드레싱을 할 때 어느 부분이 과도하게 압력이 가해졌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또 피부 괴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부작용들은 환자분들이 흡연을 하신다면은 좀 더 발생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거상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께는 최소한 2주 정도 금연을 하시라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감염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1% 미만으로 굉장히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절개선 주변으로 우리가 스티치 압세스라고 하는 약간 일종의 모낭형, 우리가 피부를 봉합할 때 겉에 피부만 봉합하는 게 아니라 아래층도 우리가 녹는 실로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은 종류에 따라서는 한 달, 많게는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충분히 안에서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매듭들이 피부를 자극을 일으켜 가지고 매듭이 있는 부분에서 살짝 여드름 잡힌 것처럼 고름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내지는 이제 이 실 매듭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모습도 사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이 노출이 된다고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 실을 제거해서 매듭을 제거하면 아무 문제 없이 또 잘 회복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안면거상 수술은 지금처럼 책에서 소개해드린 부작용이 전부는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사전에 숙지를 좀 하신다면은 조금 더 수술에 대해 이해하실 수도 있고,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무서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안면거상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받기 전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안면거상 수술을 받으시고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진심으로 여러분의 쾌유를 기원해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프 성형외과 원장 김기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